안녕하세요. 창직 리포트 직업의 발견 임지연입니다. 연초가 되면 한 해의 계획들 많이 세우시죠? 올해는 창직에 도전해보는 건 어떨까요? 저희와 함께 말이죠. 자, 지금부터 창직 리포트 직업의 발견 시작합니다. 창직 리포트 직업의 발견. 오늘의 게스트를 소개합니다. 합하고 뒤집고 더하자. 상상 밖의 조합으로 세상을 선하게 바꾼다. 콘텐츠 디렉터 도현영. 그녀의 특별한 창직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네, 창직에서 중요한 건 경험이라고 하죠. 자신이 도전하는 분야와 밀접한 곳에서 경험을 하고 스토리를 바탕으로 했을 때 성공 가능성도 높아진다고 하는데요. 오늘 바로 그런 분 모셨습니다. 현재 방송인이면서 콘텐츠 디렉터로 활동하고 있는 페이지터너 도현영 대표 나왔고요. 또 크레벤 서비스, 크레벤 지식 서비스 백기락 대표도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저와 함께 방송을 같이 했던 때가 엊그제 같은데 그러니까요. 이렇게 오늘은 제가 인터뷰를 하고 또 인터뷰 대상자로 나와서 좀 어색하기도 한데요. 정말 신기합니다. 네. 맨날 이 자리에 앉아서 어떤 이야기가 오고 갈지 궁금했었는데요. 네. 오늘은 제가 이 자리에서 또 지연 씨를 만나게 되더니 정말 신기하고 재밌는 경험입니다. 네, 저도 좀 바짝 긴장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네. 자, 이렇게 진행자로 쭉 활동을 해왔잖아요. 활동 얼마나 하셨죠? 그렇죠. 10년 전 이곳에서 데뷔를 했습니다. 네. 한국경제TV에서 시사 경제 전문 앵커로 10년 동안 활동을 하다가 그 영역을 점차 확대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네. 현재는 컨텐츠 디렉터로 또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아, 정말 같이 방송을 해오지만 대단하다. 새로운 길을 걷고 전혀. 있는 모습을 좀 본받아야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현재 활동 영역을 넓혔다고 하셨잖아요. 네. 콘텐츠 디렉터, 약간 낯설거든요. 네. 어떤 일을 하시는 건가요? 우리는 늘 새로운 문화, 또 새로운 것들에 대한 갈망이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사람들이 좋아하고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콘텐츠를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과 공유하는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네. 뭐 예를 들자면 요즘은 극장에서든 아니면 미술관에서든 새로운 콘텐츠를 필요로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최근에는 네. 오드리 헵번 전 전시회에서 음. 전시장 내에서 콘서트와 강연하는 그런 일들을 총괄을 하기도 했습니다. 아, 정말 새롭고요. 우리들이 원하는 것을 알아서 이렇게 컨택을 해서 해주니까 너무 반갑다는 생각도 드는데 네, 근데 예. 사람의 마음 움직이는 건 절대 쉽지 않더라고요. 네, 어렵습니다. 네. 정말 그만큼 어렵기 때문에 보람도 많이 느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하나 얘기를 해볼 텐데 네. 오드리 헵번 전 얘기를 하셨잖아요. 우리 백기락 대표님도 다녀오셨나요? 제가 가보지 못했고요. 네. 그 지인이 소개를 좀 해주셨는데 예. 약속이 겹쳐 있어서 아직도 못 가고 있습니다. 네. 오드리 헵번 전 오실 때는 네. 그 안에서 강연이나 콘서트가 이루어지는 그 시간대 오시면 더 그래요?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꼭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언제까지 진행이 되고 있죠? 네, 3월 9일까지 진행이 되고요. 저희 프로그램은 일주일에 한 번씩 그 전시장 내부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충분히 시간을 내실 수 있을 여유가 될 것 같아요. 꼭 내야겠습니다. 네, 꼭 오시길 바랍니다. 네. 자, 이렇게 방송을 하면서 한마디로 또 새로운 일도 하고 있기 때문에 투잡을 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 네. 자, 이렇게 새로운 일을 하게 된 계기는 도대체 뭘까요? 네. 10년 동안 한 곳만 바라보면서 열심히 달려왔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요. 네. 뭔가 조금 더 새로운 일에 도전을 하고 싶고 새로운 일을 하고 싶어서 사람들을 인터뷰를 하러 다녔었어요. 네. 그래서 저는 사람 여행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사람을 인터뷰하고 내가 닮고자 하는 사람들을 찾아다녔었는데 그 결과로 너무나 감사하게도 나는 착하게 돈 번다라는 책을 쓰게 된 거예요. 네. 그렇게 책을 쓰게 되면서 본격적으로 더욱더 재미있고 신나는 그러면서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는 일을 한번 해보자라고 생각을 해서 뛰어들게 됐습니다. 그렇군요. 네. 사실 한국경제TV에서 10년 동안 앵커로 일을 하면서 네. 능력을 인정받은 앵커였어요. 아니에요. 굉장히 그 분야에서도 뛰어났는데 감사합니다. 이렇게 굳이 투잡을 시도를 하시고 음. 고집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네, 근데 저는 사실 투잡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게요. 네. 제가 하는 일, 하고 싶어 하는 일에 연장선상에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방송을 할 때도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싶었었거든요. 네네. 네, 뭐 책을 쓰고 글을 쓰고 새로운 컨텐츠를 만드는 일도 똑같은 의미와 똑같은 가치를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투잡이라기보다는 제가 하고 있는 일의 연장선상이다. 그 영역을 조금 더 넓혀가고 있다라는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네. 또 근데 궁금했던 게 투잡이라는 의미를 언제 쓰는 건지 좀 명확하게 알고 싶었어요. 네. 투잡이라고 하면 보통 이제 메인 잡이라는 게 일단 존재해야죠. 예를 네. 들면 지금 뭐 앵커라든가 이런 직업이라는 명칭이 있잖아요. 네. 그게 이제 메인 잡이 됐을 때 남는 시간, 남는 여유를 가지고 뭐 짜투리 시간을 활용하는데 예를 들면 두 개가 겹쳤을 때는 무조건 메인 잡으로 가는 분들이 네. 이제 투잡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고요. 네. 이제 멀티잡이라는 표현들은 그때 메인 직업이 바뀌는 거죠. 사실 뭐 일이 없으면 A라는 직업을 좀 줄였다가 B로 가다가 또 다시 일이 많아지면 A로 가거나 이런 식으로 네. 유연하게 가시는 분들 멀티잡이라고 많이 표현을 합니다. 네. 자, 그럼 투잡이라기보다는 멀티잡으로 네. 표현을 해도 될까요? 네. 예. 자, 이렇게 해서 활동 영역을 넓혀서 하고 있는데, 자, 이렇게 두 가지 직업을 지금은 어쨌든 병행을 하고 있는데 더 많이 확장될 수도 있는 거겠죠? 네, 그럼요. 네. 더 많은 것들을 하고 싶고 사실 사람들이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욕심을 버려야 한다, 자제해야 한다. 하지만 저는 그렇게 나의 욕심을 버리는 것보다는 시간을 조금 더 여유롭게 두고서는 차근차근 하나씩 더 이루어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아무래도 본인이 하는 분야에 있어서 또 많은 분들의 도움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네. 발전시켜 나갈 수 있고 앞으로 쭉 더 그 이상을 계획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럼요. 네. 저는 정말 이 사람의 힘이 엄청나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제 곁에 어떤 사람들이 있고 어떤 사람들과 협업을 할 수 있는지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렇죠. 너무나도 감사하게도 좋은 분들과 많이 만났기 때문에 네. 이러한 협업 시스템 그리고 함께 만들어 나가는 것들이 가능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네. 제가 창직 방송을 계속 하면서 느끼는 게 정말 협업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네. 자, 이렇게 협업 시스템을 생각하게 된 계기가 있어요? 네, 있죠. 제가 어. 나는 착하게 돈 번다 인터뷰를 하면서 인상 깊었던 회사가 있었어요. 네. 엄마들로만 이루어진 교육 컨텐츠 음. 회사예요. 근데 이 회사는 특이하게도 출퇴근을 하지 않습니다. 아, 네. 진짜 특이하네요. 네, 출퇴근을 하지 않고 네. 대신 경력이 있었지만 육아로 잠깐 쉬고 계신 엄마들을 모아서 아이들을 키우고 아이들을 다 재워놓고 나서 이 회사는 9시부터 일을 시작을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온라인상으로 모여서 회의를 하고 일을 하고 미팅이 있을 때만 바깥에서 이제 만나서 이제 미팅을 진행을 하고 계약을 처리를 하는데요. 네. 이 회사를 보면서 좋은 사람들과 함께 어우러질 수 있다면 그리고 가치관이 잘 맞는다면 이러한 협업 시스템도 얼마든지 가능하겠다라고 해서 그 가능성을 봤던 것 같아요. 아. 네. 자, 그럼 이렇게 협업 시스템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좀 시간을 벌 수 있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렇죠. 예. 새로운 일에 도전을 할 때 사실은 내가 이 일을 잘할 수 있을까에 대한 두려움도 있고요. 그렇죠. 모두 전문 분야이기 때문에 그 직종에서 10년 이상 하셨던 분들을 제가 결코 앞서가거나 따라가기도 굉장히 힘든 부분이에요. 네, 인정해야죠. 네, 그래서 못하는 건 못한다고 인정을 하고 대신 나의 장점과 네. 다른 사람의 전문성과 그들의 장점을 함께 결합을 시켜서 일을 하다 보면 시행착오를 좀 빨리빨리 줄여갈 수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요. 네. 자, 백기록 대표님 이거 네. 얘기 들어보니까 어때요? 협업 시스템을 하다 보면 아무래도 시간도 절약할 수 있고 좀 아무래도 그렇게 도입하지 않은 분들과에는 나가는 그 정도가 좀 많이 다를 것 같아요. 우선 이제 협업을 제가 바라보는 관점을 지금 굉장히 긍정적으로 잘 쓰신 케이스거든요. 아, 네. 근데 보통 이제 제가 협업이라고 할 때 부정적인 케이스도 있어요. 일단 그럼요. 이렇게 분산되는 효과가 굉장히 커질 수 있기 때문에 네. 집중을 해야 될 때나 빨리 처리해야 될 때는 오히려 이제 협업이 늦어지는 경우도 꽤 있어요. 아. 그래서 이제 저희가 뭐 협업이나 단독으로 갈 때를 잘 골라야 되는데 아까 엄마로 구성된 회사처럼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각자의 전문성을 전제로 하고 그다음에 각자 구성원들의 특성을 좀 가지고 있는 또 네. 저도 지금 참여하고 있는 회사 중에 하나가 저는 좀 크리스찬으로 구성이 돼 있는데 네. 저희도 출퇴근을 하지 않아요. 아. 다들 교회에서 열심히 활동하다 보니까 출퇴근을 맞출 수가 없어서 저희도 똑같은 시스템을 써요. 온라인으로 주로 회의를 하고 필요하면 얼굴 보고 네. 그다음에 각자 전국에 흩어져 있기 때문에 각장에서 활동을 하고 뭐 이런 식이기 때문에요. 전문성만 확보된다면 지금 협업 시스템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좋은 효과를 낼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아.
저기 우리 대표님 같은 경우에는 네. 지금 협업으로 이루어진 회사잖아요. 네. 전문성이 바탕이 돼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다 전문가들로 구성된 네. 그런 시스템인가요? 그렇죠. 근데 저희가 처음 일을 시작을 할 때 네. 사람도 그렇고요. 일도 나한테 맞는 일인지 아닌지를 그렇죠. 관찰할 네. 수 있는 시간이 충분히 필요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 시간을 한 몇 개월 정도, 한 1년 정도를 같이 일을 하면서 프로젝트를 일을 하면서 맞는 사람인지 그리고 가치관이 나와 잘 통하는 사람인지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를 한 후에 지금은 이제 이게 가능하겠다라고 싶어서 저희 회사로 다 올인을 하신 분들이세요. 아, 네. 그러니까 그 관찰의 시기에서는 협업으로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었고 지금은 그 검증 시기를 거친 후에 이제는 온전한 회사로 다 모여서 함께 일을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렇군요. 네. 아이 엄마인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아, 정말 힘들어요. 대단한 슈퍼맘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좀 체력적으로 우선 힘들지 않을까요? 제가 예. 육아와 일을 병행을 하면서 욕심도 많고 다 잘하고 싶잖아요. 네. 그런데 다 잘할 수 없어서 고민이 정말 많았었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멘토로 삼고 있는 한 분을 찾아가서 육아와 일의 밸런스를 어떻게 맞춰야 되는지에 대해서 네. 질문을 드렸었는데요. 제게 딱 하셨던 말씀이 밸런스가 아니다. 그 균형을 찾는 것이 아니라 네. 두 가지에 최선을 다하는 거다.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아, 네. 그러니까 균형을 잡는다 하면 한쪽이 플러스 되는 부분이 있으면 한쪽은 마이너스 되는 부분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증감이 아니라 두 가지 다 할 수 있는 만큼은 최선을 다하고 그 이후에 대해서는 나를 떠나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말씀을 듣고 두 가지에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을 하지만 네. 많이 힘들어요. 힘들기는. 그렇죠. 아무래도 사람이 쓸 수 있는 에너지는 한정돼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두 가지 다 열심히 한다? 네. 사실 저는 상상이 안 돼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예. 잠을 줄이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잠이 상상이 안 들면 돼요. 네. 네. 사모님도 그러시죠? 그렇죠. 네. 네. 제가 제일 쉽게 줄이는 게 잠이잖아요. 그렇죠, 네. 맞아요. 충분히 아, 하면. 네. 그럼 우리 대표님의 와이프 분도 이렇게 슈퍼맘으로 살아가고 계신가요? 아내는 오히려 육아에 포커싱이 더 둔 케이스입니다. 제가 얘기를 좀 많이 했는데요. 네네. 분명히 장단이 좀 있어요. 음.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는 뭐 현재보다는 좀 미래에 투자를 한다 생각을 해서 네. 또 저도 일단 그 메인으로 활동을 하고 있으니까 아내는 좀 이제 육아 쪽에 대신 활동을 중단하지는 않기로. 네. 그래서 약간 어느 정도는 유지를 하지만 절대 메인이 되어서 육아를 좀 해치지 않는 선으로 합의를 보고 네. 그렇게 지금 하고 있어요. 그렇군요. 네. 사실 이렇게 보면은 제 주변의 친구들도 굉장히 고민이 많아요. 주부가 되다 보니까 일을 해야 되는지 아이를 키워야 되는지 갈등을 굉장히 많이 하게 되는데 사실은 망설이다가 직장을 관두는 케이스가 굉장히 많거든요. 우리 대표님은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안 하셨나요? 두 가지 다 놓칠 수가 없죠. 네. 특히나 아이와 함께 있는 시간이 온전히 행복하다면 엄마로서 너무나 행복한 삶이고요. 그렇죠. 또 일을 하는 삶이 행복하다면 일을 할 수 있겠지만 그 시간이나 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분명한 조절이 필요합니다. 근데 너무나 또 다행인 것이 그 육아에 대한 부담을 조금 덜 수 있는 네. 저희가 식구가 많거든요. 예. 그래서 가족들의 도움이 있어서 저는 조금은 수월하게 좀 잘하고, 그러니까 잘 하려고 노력하고 있지 않나 싶어요. 네. 맞아요. 제가 알기로도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기 때문에 육아에 대한 네. 좀 도움도 받았고 그랬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또 일에도 열심히 하고 육아에도 열심히 하는 게 가능하지 않았나 싶어요. 정말 감사한 거죠. 네. 그리고 또 일을 하면서 느끼는 에너지, 그리고 아이를 키우면서 느끼는 에너지, 그 에너지로 또 상대적으로 또 함께 일을 더 잘해 나갈 수 있잖아요. 그렇죠. 네. 네. 저는 그런 생각했었거든요. 아이가 태어났을 때 하나하나 새롭게 배워가는 모습을 보면서 나도 저렇게 천재였는데 나도 저렇게 모든 걸 다 흡수할 수 있는 아이였는데 세상에 찌들어서 언제 이렇게 변했나라는 생각을 우습게 소리지만 하게 된 거예요. 네. 그래서 아이가 새롭게 터득하고 배워가는 모습을 보면서 나도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하나씩 천천히 도전을 한다면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네. 정말 말씀하신 대로 아이가 에너지가 되는 건 분명해요. 네. 이렇게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 업무에 뛰어들고 일을 하다 보면은 네. 좌절하는 순간도 많고 힘들 때도 많잖아요. 그렇죠. 네. 네, 맞아요. 네. 어떤 것들이 있어요? 문화 예술이라는 게 보이지 않는 가치를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기업들은
힘든 일이 생기면 가장 먼저 줄이는 예산이 문화 쪽에 투자하는 예산이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래서 그분들에게 보이지 않는 가치를 꼭 만들어내야 합니다라고 설득시키는 그 과정이 솔직히 말씀드리면 쉽지 않고요. 그럼요. 네. 하지만 쉽지 않은 만큼 설득시키고 나면 함께 해 나가는 과정에서 정말 보람된 것 같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또 사람을 만나서 설득을 하고 사람을 상대로 하는 일이기 때문에 결과를 예상하는 것도 힘들 것 같아요. 굉장히. 그렇죠. 예. 뭐 실례로 많이 기대를 했는데 그 기대만큼 효과가 나지 않으면 저희도 미안한 부분이 있고 또 그쪽에서도 미안한 부분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최선을 다하고 싶어서 그 분야에 전문성을 가진 분들을 최대한 영입을 하려고 노력을 했었습니다. 네. 그 전문가이신 네. 능력자라고 하잖아요. 그 능력자를 어떻게 찾아냈어요? 제가 근데 사람 여행, 그 책을 쓰면서 사람 여행을 하면서 배운 점이 그분이 그 상대방이 예스를 하든 노를 하든 거절도 존중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점을 터득을 한 거예요. 네. 그래서 진심으로 설득을 시키되 강요하거나 억지로 얘기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말씀을 드리고 하고자 하는 취지를 말씀을 드리고 나서 거절을 하신다면 그 거절도 존중을 해드리고 네. 또 다른 분을 또 찾게 되고 그래서 아는 분들을 통해서 그렇게 설득의 과정을 통해서 함께 뜻이 맞는 분들을 한 분씩 찾게 됐던 것 같아요. 아, 네. 그렇군요. 거절도 존중한다라는 마음가짐은 정말 진심을 다해서 출연자를 만나고 또 섭외를 하는 과정이었을 거란 생각이 네. 들어요. 네. 백기락 대표님, 콘텐츠라는 것 자체가 사람과의 관계가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어떤 구성원을 만나느냐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우리가 보통 이제 컨텐츠를 바라볼 때 컨텐츠에 맞춰서 구성원들을 찾거든요. 네, 그런 경우는 사실 큰 회사가 아니면 좀 힘들어요. 네.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그렇죠. 제가 이제 일반적인 회사들한테 많이 권하는 거는 사람에게 맞춰서 컨텐츠를 구현하라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정을 예를 든다면 멋진 가정의 모습이 있죠. 근데 나부터가 그 멋진 가정의 구성원의 미달인데 어떻게 멋진 가정이 나오겠어요? 근데 그 관점을 바꿔서 우리 가정만의 멋진 모습이 나올 수가 있죠. 네. 그러면 완전히 새로운 컨텐츠가 나오거든요. 그렇죠. 그런 점에서는 저는 컨텐츠 그 자체가 그 사람과 밀접하기 때문에 네. 컨텐츠와 사람을 분리하는 시각도 좀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사람에게 좀 맞춰진 컨텐츠라면 오히려 오늘 만난 사람과 내일 만난 사람도 사실 컨텐츠가 달라질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런 관계성들을 초점만 조금 이제 바꿔 가시면은 시장이 뭐 포화하다, 경쟁이 심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아마 그 사람들이 보기에는 완전히 새로운 컨텐츠, 완전히 네. 새로운 문화, 새로운 시장이 열린다는 느낌을 아마 받으실 거예요. 네. 딱 말씀하셨던 네. 것처럼 저희가 작업을 할 때도 사람에게 중심이 되는 컨텐츠를 만들어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어떠한 공간에서 컨텐츠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하시면 그 공간에 맞추어서 기획을 하고 나서 필요한 사람들을 찾잖아요. 그리고 나서 흩어지면은 아무것도 남지가 않아요. 그렇죠. 네. 그 다음 매번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저희는 이 공간에 맞는 기획을 하면서 동시에 이 사람에게 만든 어떠한 일을 할 때 가장 오래 그리고 즐겁게 일을 할 수 있을지 그리고 어떠한 콘텐츠를 펼칠 때 가장 재미있게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함께 브랜딩을 해나가는 작업을 하거든요. 그러면서 새로운 브랜드를 만들고 이 사람이 가장 열심히 할 수 있는 것들을 만들어 놓은 다음에 적절한 공간이 나타나고 적절한 회사가 나타났을 때 함께 시너지를 낼 수 있게끔 도와드리는 거죠. 아, 그러면 우리가 흔히 접하는 어떤 공연 기획자랑 다른 부분이 그런 건가요? 네, 지금 그래서- 하시는 일과? 예. 네, 그러니까 공연 기획, 뭐 전시나 이런 것들을 만들기도 하지만 저희는 사람의 브랜딩, 그러니까 휴먼 컨텐츠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은 네. 회사예요. 예. 네, 그래서 새로운 컨텐츠가 필요한 곳과 또 자기의 새로운 컨텐츠가 필요한 그러면서 진정성을 가지고 있는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몰입을 경험했던 아티스트들은 눈빛이 다르고 마음가짐이 달라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분들이 어떤 일을 할 때 가장 오랫동안 재미있게 많은 사람과 소통하면서 일할 수 있을까? 그걸 찾아드리는 게 또 저희 업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만난다면 정말 큰 시너지가 있을 거라고 확신을 합니다. 네. 휴먼 컨텐츠를 어떤 회사의 가치로 생각하신다고 볼 수가 있을 네. 것 같은데 그렇다면 목표도 있을 것 같은데 네. 목표는 어떻게 돼요? 회사 이름이 페이지 터너예요. 네. 페이지 터너 아세요?
페이지 터너 뭔가요? 넘겼어요. 악보를 넘겨주는 분들을 페이지 터너라고 이제 표현을 합니다. 네. 그렇죠. 피아노 연주를 할 때 피아노 연주자 옆에서 앉아서 페이지를 넘겨주는 사람을 페이지 터너라고 하는데요. 네. 이분들의 굉장히 재미있는 꼭 지켜야만 하는 규칙들이 있어요. 검정 옷을 입어야 하고요. 그림자처럼 정말 속도를 잘 맞추어서 연주자 호흡을 잘 맞추어서 가야지만 네. 잘 그 연주가 성공리에 끝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겠네요. 그렇죠. 생각해보니까. 네. 그래서 없는 듯 있는 듯 보이지만 예. 그 연주자에게 꼭 필요한 존재. 음. 그래서 저희는 저희와 협업하는 그리고 모든 아티스트들에게 페이지 터너와 같은 존재가 되고 싶은 거예요. 네. 그렇군요. 네, 그래서 그 사람의 인생 2막을 넘겨드릴 수 있는 네, 그런 휴먼 컨텐츠 그리고 새로운 문화 컨텐츠를 만들어내고 싶습니다. 네. 사실 저는 페이지 터너를 몰랐어요. 그래서 이게 대표님께 여쭤봤는데 대표님 잘하시네요? 아내가 피아니스트라서 제가 몇 번 그 역할을 했었거든요. 아, 네. 그렇군요. 호흡 잘 맞으셨어요? 이제 아무래도 이제 제가 음악은 잘 모르지만 연습 네. 기간을 같이 하기 때문에 이제 그 곡의 리듬이나 이런 것들은 이제 사전에 연습 시간을 통해서 맞추죠. 네. 오, 근데 그 연습 기간이라는 게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네. 사람과 함께 하는 직업에서는 늘 그 시간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한 1년 정도 검증하는 시간을 거쳐서 네. 전문가들과 함께 호흡하면서 네. 서로의 가치를 존중해 나가고 있는데요. 그 비즈니스 모델이나 본인만의 어떤 롤 모델 같은 것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세상에는 훌륭한 기업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한 회사를 콕 집어서 말하기에는 힘들 것 같고요. 네. 그 많은 사람 그리고 많은 기업들을 만나서 하나씩 장점만 다 쏙쏙 뽑아서 흡수를 한다면 완벽한 회사가 되겠네요. 시간이 오래 걸리겠죠? 네. 예. 그 대신 지금부터 저희 회사의 구성원, 조직을 작게 가져가되 각자가 다 행복하게 할 수 있는 일, 그리고 행복해하는 일을 늘 고민하면서 각자가 브랜딩이 되자. 음악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음악을 하는 거에 있어서 굉장히 재미있게 네. 글도 쓰시고 자기만의 컨텐츠를 만들어 나가고 홍보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뭐 그분도 역시나 글을 쓰지만 사람과의 관계에서 자신이 터득한 노하우를 다른 사람과 늘 공유할 수 있게끔 만들었으면 좋겠고요. 그러니까 작지만 알차고 각자의 브랜딩이 다 되어 있는 회사가 되자라는 게 저희의 목표예요. 굉장히 신선한 마인드라는 생각이 들지만 네. 또 말씀하신 대로 시간이 오래 걸려요라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오래 걸릴 것 같아요. 네, 맞죠? 그렇죠. 많이 네. 어렵습니다. 그러면 회사의 목표를 정할 때에도 좀 장기적인 시각에서 계획을 하고 계신 건가요? 네, 그렇죠. 아무래도 회사가 오래 갔으면 좋겠는데요. 요즘 새롭게 생겨나는 회사들을 보면 2, 3년을 버티기가 힘들잖아요. 네. 그래서 많이 허리띠를 바짝 졸라매고 네. 재미있는 일을 좋아하는 사람들과 함께 좀 오랫동안 했으면 좋겠어서 멀리 보고자 지금은 좀 힘들어도 차근차근 해 나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네. 굉장히 좋은 마인드라고 생각을 해요. 좋아하는 일을 하다 보면은 아무래도 그 목표를 조금씩 앞당겨 나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재밌는 얘기가 각자를 브랜딩화한다라는 네. 얘기였거든요. 글쎄 많은 분들 여기 좀 솔깃하기도 하고 또 무슨 얘기인지 아직 잘 모르겠다라고 생각도 하실 것 같은데 브랜딩화를 할 때 좀 어떤 점을 중점을 둬야 될까요? 우선 브랜딩이라는 것 자체가 사실 이름이거든요. 네. 어떤 그렇죠. 이름인데 네. 이름은 많죠. 근데 우리가 근데 그 이름 중에 브랜드라고 부를 때는 그 이름에서 뭔가가 느껴지는 거죠. 맞아요. 기대가 생기고 네. 그 기대에 대한 신뢰가 있어요. 그 점에서는 사람에 대한 일단 브랜딩을 하시는 거기 때문에 그 사람이 못하는 것은 브랜딩할 수 없습니다. 특히 저희가 이제 저도 유사한 일들 좀 많이 하는데요. 네. 하고 싶어하는 일들 중에 안 되는 일이 있어요. 사실 인정해야죠. 우리가 정말 개인적으로 너무 하고 싶지만 네. 사실 주변 사람들 봤을 때 이 사람은 그 일을 못해요. 네. 잘할 수가 없어요. 네, 그런 네. 일들은 내려놓게 만드는 것도 사실 브랜딩이거든요. 우리가 또 브랜딩할 때 가장 위험한 게 이것저것 다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본인이 정말 해야 될 것도 못하고 그다음에 효율도 안 나고 성과도 안 좋죠. 그렇죠. 그 점에서는 그 사람이 정말 그 아까 좋아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하나 더 붙이는 거죠. 좋아하면서도 잘 해내는 거에 초점을 맞춰야 브랜딩을 할 수 있는 가장 큰 효과를 낼 수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같이 일을 하시잖아요. 충돌을 할 수 있는 걸 항상 염두에 둬야 돼요. 이 브랜딩을 하다 보면은 이게 서로가 알게 모르게 경쟁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각자의 브랜드가 커지다 보면 시장도 겹치고 네. 영역이 겹쳐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수많은 기업들이 그 과정에서 치열한 경쟁을 이제 벌이게 되는데요. 그렇죠. 이제 이럴 때는 또 비즈니스 마인드가 좀 필요해요. 어떤 거냐면
사실 우리가 진짜 좁은 시장을 보면 경쟁자지만 더 넓은 시장을 보면 실은 파트너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네. 그 점에서는 이제 같이 함께 일을 해왔기 때문에 네. 경쟁보다는 차라리 더 큰 시장으로 가자. 우리가 이 시장이 있기 때문에 경쟁자니까 네. 경쟁하기보다는 협력하기 위해서 더 큰 시장으로 점핑하는 또 도전 이런 것들이 개척하신다면 함께 모두가 브랜드를 가질 수 있는 영역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와, 네. 역시 이렇게 좀 멀리 보는 시각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럼 도현영 대표 같은 경우에는 네. 좀 본인의 강점, 자신이 무엇을 내려놓고 무엇을 키워야지 브랜딩화 되는지를 좀 생각을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네. 본인을 브랜딩화하는 과정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주실래요? 네, 지금도 열심히 찾아가고 있는 과정인 것 같긴 해요. 네. 하지만 그 전에 직업에서 10년 동안 많은 분들을 만났었잖아요. 그렇죠. 방송을 하다 보면 네네. 뭐 CEO 분들도 많이 만나게 되고 또 교수님들 많은 분들을 만나게 되는데 어느 정도 위치에 오르신 분들의 공통된 특징이 하나 있더라고요. 네. 네, 그게 바로 겸손이라는 덕목이었어요. 늘 깨어 계시면서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모습이 굉장히 인상적이었는데요. 나도 늘 겸손하게 배려하는 마인드로 살자라는 다짐을 하게 된 것 같아요. 네. 지금도 많이 부족하긴 하지만 그런 마인드로 늘 배우려고 하는 모습이 좀 저를 좀 만들어 나가고 하는 데 있어서 그만큼은 도움이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아직 많이 모자른 것 같아요. 네. 분명히 한 걸음 한 걸음씩 발전해 나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 지금까지 해왔던 방송 분야를 통해서 또 배운 걸 바탕으로 확장시켜 나가고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영역의 확장이 맞다라는 생각을 또 한 번 하게 됐습니다. 네. 자, 방송을 하면서도 그랬고 일을 하면서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네, 또 그럼요. 베풀어야겠다라는 생각도 들었잖아요. 멘토 같은 분이 있었을까요? 제가 방송을 처음 시작할 때 도움 주셨던 분이 기억이 남는데요. 네. 저희 학교 선배세요. 네. 이익선 씨라고 방송인 굉장히 유명하시잖아요. 유명한, 네. 네. 제가 방송국 시험을 보고 나서 바로 카메라 테스트를 보러 가게 된 거예요. 네. 근데 그때는 준비하는 학생이어서 입을 옷도 없고 네.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지 몰라서 무작정 선배님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와, 네. 그래서 좀 도와주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너무나 흔쾌히 방송국 앞으로 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전혀 일면식이 없었죠. 그렇죠. 네. 그래서 구내식당에서 밥을 먹이시더니 저를 집으로 데리고 가셔서 옷을 하나하나 입혀주시면서 네. 이런 스타일이 어울리고 방송할 때는 이런 마인드로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모습이 정말 인상 깊었어요. 네. 그래서 나도 방송인이 되면 저렇게 따뜻한 마음으로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져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었는데 네. 그분의 그런 따뜻함이 저를 조금은 노력하게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네. 이 자리를 빌어서 또 감사하다는 인사를 좀 드려야겠네요. 와, 네. 정말 멋진 분이시네요. 네, 역시나. 정말 멋진 분이세요. 그런 분을 멘토로 삼고 지내왔기 때문에 우리 제가 언니라고 부르는데 언니도 항상 만나면 항상 굉장히 따뜻한 사람이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됐던 것 같아요. 자, 지금 하고 있는 일 페이지 터널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열정적이고 굉장히 따뜻한 사람이지만 힘들었던 일들이 굉장히 많았을 것 같은데 네. 어떤 식으로 잘 극복을 했을지도 많이 궁금하거든요. 아, 네. 네. 사실 힘든 거 하면 음. 돈이죠. 대표님 돈 힘들게 하는 것 같아요. 네. 네. 왜냐하면 가장 힘들고 경기가 나빠지면은 가장 먼저 줄어드는 부분이 문화예산 쪽이거든요. 네. 하지만 그런 또 제한되어 있는 예산을 가지고 어떻게 최대한의 효과를 낼 수 있을지 고민을 하기도 하고요. 또 두 번째로 어려운 점은 좋은 사람들 만나는 것이 정말 힘든 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더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그분들의 장점을 더욱더 많이 볼 수 있게끔 노력을 하는 것 같은데 쉽진 않은 것 같아요. 그럼요. 사람을 대하고 만나고 하는 게 정말 어렵죠. 네. 그리고 뭐니 해도 머니라고 정말 돈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제가 아는 이 도현영 대표 방송인은 아티스트라든지 어떤 그 문화예술에 대한 감수성이 풍부했고 관심이 되게 많았던 걸로 알거든요. 네. 아티스트들을 만나면서 느끼는 부분도 남달랐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 아티스트들에게 어떤 점을 배웠었냐면요. 네. 이분들은 몰입을 경험하는 분이세요. 음. 가장 행복한 상태 그리고 집중하는 상태를 몰입이라고 하잖아요. 네네. 그 몰입을 경험한 사람들은 눈빛도 달라지고 네. 그분들에게 품어져 나오는 에너지도 정말 그렇죠. 다른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돈에
뭐 돈이 더 많고 적음을 떠나서 그 일의 가치 그리고 자신이 하고 있는 작업의 가치에 대해서 더욱더 먼저 생각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늘 깨어 있고 늘 배우려고 노력하는 분들이세요. 네. 이분들을 보면서 항상 좀 많이 배우고 그렇죠. 더욱더 겸손해져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네. 또 다른 동력이 될 수 있을 거라는 네.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지금 하고 있는 프로젝트는 어떤 건가요?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아, 아, 궁금해요. 조금만 얘기해 주세요. 네. 뭐 시작 단계이기 때문에 많은 걸 하고 있지는 않지만 뭐 예를 들자면 요즘 극장 같은 경우는 영화만 상영하는 곳이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많이 바뀌었죠? 네, 뭐 극장에서도 새로운 컨텐츠가 필요한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네. 그래서 1년 동안 극장 내에서 음악 프로그램을 좀 진행을 하는 네, 이제 곧 시작을 할 것 같고요. 또 여러 공간에서 새로운 컨텐츠를 가지고 사람들도 만나고 또 세스 고딘이 말한 것처럼 모든 가능성이 있고 새로운 도전을 하는 사람들은 다 아티스트로 보기 때문에 네. 이분들의 브랜딩 작업, 이분들은 무엇을 더 잘할 수 있는지 함께 고민하는 프로젝트도 지금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네. 상당히 좋은 작업을 기획하고 있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아직은 몰라요. 네네. 많이 알려야 되는데 그렇다면은 홍보라든지 이벤트를 잘 해야 될 것 같은데 네. 대표님께서 이런 부분은 도와주실 수 있잖아요. 제가 마케팅이라고 보통 표현을 많이 하는데요. 네. 마케팅에 대한 여러 정의가 있는데 제가 좀 좋아하는 정의가 하나 있어요. 아, 어떤 마케팅은요. 홍보를 하지 않고도 사람들을 찾아오게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뭐 세스 고딘이라니까 톰 피터스라니까 이런 분들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네. 처음부터 괜찮은 일이어야 돼요. 네. 그 일에 대해서 사람들과 얘기를 하는 그 순간부터 사람들이 호기심을 보일 만큼 멋진 일. 그렇죠. 뭐 그러면 내가 따로 홍보하려고 하지 않아도 그분들이 먼저 관심을 갖고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 점에서는 지금 하시는 일이 그런 일이라면 네. 사실 우리가 안 만나지는 않거든요. 네. 지금도 사실 저희가 만나고 있는 거고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러면 조금만 힌트가 나가도 아마 그분들이 먼저 전화를 해올 거예요. 네. 도대체 그 일이 뭐냐? 네. 난 관심 있다. 그런 점에서는 오히려 지금 시간을 좀 길게 갖고 가시니까 일 자체가 매력적인 일에 계속 집중을 하시면 일단이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힌트를 좀 많이 주세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우리가 너무 지나치게 보호하는 거 아니냐, 비밀주의. 오히려 지금까지 제가 들어보니까 상당히 많은 내공을 갖고 계시거든요. 네. 공개를 하셔도 못 따라갈 것 같아요. 아무도 못 따라온다는 예. 거죠. 제가 아는 한 작가님이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네. 굉장히 어려운 번역을 하시는 분인데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자기의 번역에 문제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후배들이 이걸 지적하는데 6개월이 걸린다는 거예요. 6개월 뒤면 자기는 또 다른 걸 번역하고 있기 때문에 네. 영원히 후배들은 잘 못 따라온다는 거죠. 네. 그 6개월의 격차. 저도 제가 일을 하면서 3개월 격차를 강조하거든요. 네. 남들이 저를 따라올 때 제가 3개월만 앞서 있으면 이 격차만 유지하면 영원히 갈 수 있기 때문에 그 점에서는 좀 알려도 아마 못 따라오실 테니까 홍보나 마케팅이라는 건 사실 다 만들어 놓고 하려고 하는데 과정에 조금씩 얘기를 많이 하셔도 자연스러운 홍보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도와주십시오. 그럼요. 네. 네, 힌트를 주면서 일을 해도 따라올 수 있는 사람이 없다라는 그럼요. 네. 평가를 해주셨기 때문에 네. 자신감을 가지고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네. 지금까지 많은 일들을 하셨잖아요. 뭐 행사도 하고, 뭐 기획도 하시고 많은 걸 하셨는데 주변 사람들 반응은 어땠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예를 들면 뭐 심리학자와 메이크업 아티스트를 한 무대에 세우는 그런 컨텐츠도 기획을 했었어요. 네, 안 어울리는 조합 같이 그렇죠. 느껴지는데요. 네. 그러니까 요즘 중학생들이 화장품 때문에 엄마와의 트러블이 굉장히 많이 생긴대요. 그래서 화장품이라는 도구를 가지고 네. 엄마와 다시 한번 얘기를 할 수 있는 계기를 갖고 그 자리에 심리학자 선생님이 나오셔서 엄마와 소통을 잘할 수 있는 방법, 딸과 더 유연하게 소통을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는 컨텐츠가 있었거든요. 네. 굉장히 반응이 좋았었어요. 이렇게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다른 분야의 사람들을 만나게 해서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내고 싶은 욕심이 있습니다. 네, 아, 정말 대단한 생각이에요. 많이 좋아했을 것 같아요, 진짜 오신 분들이.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네. 낯선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또 그것 역시 설득하는 과정이 좀 필요했었어요. 네, 그런 일들을 하고 계신데
보면 그 책을 쓰는 과정에서 좋은 분들을 많이 만났거든요. 네. 근데 책 이름이 굉장히 재밌어요. 독하죠. 나는 착하게 돈 번다. 네, 아, 맞죠? 맞아요. 착하게 돈을 벌 수 있을까요? 돈 착하게 많이 벌었어요. 맞아요. 그 질문 정말 많이 하세요. 음. 근데 제가 나는 착하게 돈 번다를 쓰고 나서 네. 지금은 도현영의 아티스트처럼 즐겁게 돈 벌기라는 컬럼을 쓰고 있는데 네. 착하게와 즐겁게가 붙었잖아요. 네. 매우 힘듭니다. 사람들은 만나면 착하게 돈 네. 벌면서 즐겁게 돈 많이 버셨나요? 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어렵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왕 일하면서 즐겁고 또 선한 가치를 만들어내면 좋잖아요. 네네. 네, 그런 정신을 쭉 가지고 앞으로 열심히 벌 계획입니다. 네. 분명히 말씀을 듣기에는 참 편안하고 좋은데 네. 이렇게 감이 안 오거든요. 음, 사실은 착하고 즐겁게 어떻게 돈을 벌 수 있을까? 네. 내 일이 즐거우면 보람되고 즐겁게 그리고 내가 하는 일로 하여금 세상에 좋은 영향을 미치고 있고 가치를 만들어낸다라는 의미가 생기는 순간 이 시간은 그냥 나에게 흘러가는 시간이 아닌 거예요. 네. 그래서 일을 하는 시간 동안에도 내가 몰입할 수 있고 내가 만들어내는 가치와 의미를 확실하게 알면 그 시간만큼은 정말 즐거운 거죠. 그렇죠. 네. 예. 근데 돈을 많이 벌어도 그 시간이 괴로우면은 너무 힘들잖아요. 오래 맞아요. 동안 하기가. 네네. 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착하게 즐겁게 보람차게 돈을 벌자라는 의미에서 좀 그런 얘기를 해봤습니다. 네. 즐겁게 일하다 보면 돈이 따라올 수도 있는 거고 네. 그리고 요즘에는 정말 선한 기업, 착한 기업에 소비자들이 달려들잖아요. 소비자들이 그런 기업의 물건을 쓰고 싶어 하고 좋아하는 것 같은데요. 이런 가치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가 보통 윤리 경영이라는 단어를 또 쓰고 그렇죠. 있는데요. 네. 따져보면 슬픈 일이에요. 그래요? 네, 예. 왜냐하면 윤리를 강조해야 될 만큼 윤리가 무너졌다는 얘기도 하거든요. 그렇군요. 네. 이런 사례를 한번 들어볼게요. 네. 돈을 많이 벌어서 세계 일주를 가면 좋잖아요. 대신 그 버는 과정이 힘들다면 그럼 처음부터 그러면 세계 일주를 하는 직업을 가지면 되지 않을까요? 아, 그러네요. 네. 이게 창직이라는 게 예. 저는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당신이 보는 마인드의 수준을 높이는 거죠. 네. 위에서 보면 별거 아니거든요. 저희가 이제 창직 컨설팅한 분야 중에 투어 디자이너라는 게 있어요. 투어 디자이너. 네, 보통 사람들이 돈을 많이 모아서 여행을 가고 싶어 하거든요. 아예 여행 자체를 디자인하는 직업을 가지면 되지 않냐. 네. 여행사가 아니라. 그래서 저도 제주도에 벌써 3차례나 팀을 끌고 갔다 왔어요. 일본에도 다녀오고. 저 여행을 별로 좋아하는 사람은 아닌데 네. 여행 자체에 대한 매력은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 여행을 제가 직접 디자인하고 숙박지를 찾고 맛집을 찾고 거기에 또 현지에 있는 멘토를 직접 컨택을 해서 사람들을 끌고 다니는 거죠. 네. 2박 3일씩 제주도를 갔다 왔는데 너무 힘들었어요. 왜냐면 이게 제가 그냥 일원이 아니라 저는 이제 운영을 하는 사람이니까 네. 일찍 네. 일어나야 되죠. 다 챙겨야 되죠. 하지만 그게 직업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은 처음부터 이렇게 융합을 시켜버리면 착하게라는 얘기, 윤리경이라는 얘기가 아마 따로 거론되지 않고 그냥 통합될 것 같아요. 네. 분명히 그거는 돈을 막대하게 버는 건 아니지만 분명히 돈을 또 안 버는 건 또 아니거든요. 맞아요. 벌면서 착할 수 있고 그다음에 즐거울 수 있고 그렇다면 창직이라는 게 바로 그런 높은 가치의 실을 쉽게 실현할 수 있는 직업을 만들 수 있는 좋은 방법론이기 때문에 윤리 경영이라는 단어가 아예 사라질 수 있는 그런 게 창직을 통해서 벌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사람들은 정말 그 현재를 희생해서 미래를 네. 계획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면서 버텨나가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이렇게 마인드를 조금만 변화시키면 충분히 행복하게 착하게 돈을 벌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도현영 앵커가 저한테는 더 익숙한데 네. 방송을 거의 뭐 10년 동안 하면서 그것도 경제 방송 진행을 네. 했잖아요. 회사 운영하는데 좀 도움이 되던가요? 그 경제 방송을 하면서 네. 이 경제 전문가들, 이 돈에 정말 빠삭한 분들을 많이 만났었잖아요. 네네. 그런 분들을 만나다가 이렇게 쏙 넘어가서 아티스트 분들을 만나니까 이분들은 돈보다는 내가 하고 있는 일의 가치에 대해서 더욱더 무게를 실는 분들이신 거예요. 네. 그래서 처음에는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하지만 이렇게 돈에 대해서 냉철하고 사회가 돌아가는 현상에 대해서 정확하게 본 다음에 이분들의 그런 마인드를 접하고 나니까 훨씬 더 시너지가 나는 것 같아요. 현실을 볼 수 있는 현실 감각도 있고 또 이분들의 좋은 점은 배울 수 있고 네네. 네, 그래서 좋았던 것 같아요. 예. 네.
자, 이렇게 창직 과정을 걸어 나간 지 1년 정도 됐죠. 네. 예. 생각한 대로 진행이 되고 있나요? 네. 네, 방향은 잘 가고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속도에서는 어느 정도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제가 늘 기억하고자 하는 말이 있거든요. 내가 지금 이 순간 이 일을 하는 것은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과 따뜻한 밥을 먹기 위해서이다. 웃으면서. 네. 그러니까 욕심내지 않고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들을 잃지 않고 늘 중심을 잡아가면서 하다 보면 어느 순간 가 있지 않을까요? 시간은 오래 걸리겠지만. 네, 아, 멋진 마인드예요. 사실 그 일을 하는 사람들과는 충돌이 있을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면 같이 밥을 먹는 게 굉장히 힘든 일일 수도 있는데 네. 그 모든 거를 포괄해서 정말 좋아하는 일을 하고 서로가 좋아하다 보면 그런 자리가 불편한 자리가 안 되겠죠. 네. 자, 그러면은 본인이 기획한 대로, 계획한 대로 회사는 운영이 되고 있다라고 본다면 본인의 인생은 어때요? 나의 인생, 내가 계획한 대로 잘 흘러가고 있나요? 네, 뭐 거창한 계획을 세워두고 일하는 스타일이 아니어서 그 계획보다는 방향으로는 잘 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하지만 저는 좀 긍정적인 성격이기도 하지만 힘든 게 딱 49고 행복한 게 51이면 그걸로 정말 저는 행복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렇게 뭐 힘든 부분, 고민되는 부분도 많긴 하지만 제 인생도 제가 원하는 대로 잘 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과정에는 있는 것 같아요. 네. 아, 출산을 앞두고 있죠. 지금 둘째 임신을 네. 했다고 들었는데 지금 힘듭니다. 어떻게 반가우셨나요? 임신 소식을 네. 알았을 때? 아, 그렇죠. 근데 제가 첫째를 가졌을 때는 지금 벌써 7살이거든요. 네. 많이 컸네요. 많이 네. 컸죠. 네. 근데 직업이라는 명사에만 매달렸을 때는 사실 이 명사를 잃어버릴까봐 많이 두려운 부분도 있었고 힘든 부분이 있었어요. 막 네. 방송을 하시니까 이해하시는 부분도 있으실 텐데 그렇죠. 하지만 명사에서 동사로 가다 보니까 제가 하는 직업의 명은 바뀌어도 제가 원하는 가치 추구하면서 살 수 있겠다라는 확신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때의 두려움은 조금 줄어든 것 같아요. 네, 그러면서 그 과정도 너무나 감사하더라고요. 네, 그렇군요. 한 명 키우는 거랑 2명 키우는 거는 정말 다르다. 너무너무 힘들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대표님도 네, 이해가 됩니다. 네. 네. 공감을 많이 하시죠? 아, 너무 많이 하죠. 네. 많이 힘든가요? 저희 아내의 표현을 빌자면 네. 그 아기 가난했을 때는 그 왕비처럼 살 수 있어요. 근데 둘이 있으면 아줌마가 된다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저는 일단 육아를 직접 하지는 않지만 저는 어떤 경험을 했냐면 네. 저희가 이제 결혼하고 좀 늦게 아기를 가졌어요. 네. 그래서 첫째가 태어난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제 마음이 너무 좋은 거죠. 예. 그래서 주변 사람들 자랑을 했겠죠. 그럼요. 근데 이분들이 딱 첫 마디가 아우 그 첫째가 아빠 얼굴도 모르겠다고 이렇게 바쁘니까 네. 충격으로 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얘기가 실현되지 않도록 즉 아기가 제 얼굴 모르면 안 되잖아요. 네. 그래서 그 출산 6개월 전부터 시간을 빼려고 노력을 했어요. 일주일에 반나절 2번을 빼서 애랑 있겠다. 6개월이 걸렸어요. 그 시간 빼는 데만. 네. 왜냐면 그 6개월 뺀다고 그 시간을 빼서 뭐 수입이 줄어도 안 되고 일이 문제가 생기면 안 되니까. 네. 근데 둘째 때는 실패했어요. 결국은 못 뺐습니다. 그래서 그래요? 왜냐면 예. 둘의 그 생활 리듬이 또 달라지죠. 뭐 모든 게 달라지니까 추가로 더 뺄 수가 없어서 그때는 아내에게 얘기를 했어요. 네. 더 이상을 뺄 수가 없다. 네. 그래서 이 둘째 케어는 당신이 좀 맡아주면 좋겠다. 그래서인지 이 둘째는 엄마랑 친해요. 첫째는 저랑 굉장히 친한데 둘째는 제가 조금만 이제 예를 들면 낯설게 하면 자기 싫어하냐고 네. 되게 섭섭하기도 해요, 저도. 예, 예. 근데 그게 또 어릴 때 그 시간을 좀 충분하게 못 썼던 문제가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그리고 일단 그 엄마 입장에서요. 사실 애 둘의 생활 리듬이 달라지니까 그 점에서는 첫째가 좀 나이가 있으니까 조금 덜 하실 것 같은데 이게 첫째 준비할 때랑 준비의 강도가 많이 달라지거든요. 네. 그 점에서는 아마 이제 가족 전체가 머리를 맞대고 고민을 하셔야 될 거예요. 그렇죠. 이게 그냥 한 명을 여러 명의 어른들이 케어해 주는 것하고 2명일 때는 정말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요. 가족들 전체 거기에 대해서 충분하게 준비를 하지 않으시면 당장 하시는 일을 일단 직접적인 타격이 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네. 그래서 아까 둘째 가셨다는 얘기에 한편으로 굉장히 제가 축하드리면서 한편으로는 염려도 되는 게 그런 것들. 그리고 뭐 아빠들이야 사실 밖에서 있다 보면 이 육아 문제를 잘 모르는데 네. 전 그래도 이제 저도 출퇴근하는 직업이 아니다 보니까 가끔씩 집에 있다 보면요.
아, 육아는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어젯밤에도 아내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 자기는 정말 하는 일이 없는 것 같다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절대 아니라고. 당신 스케줄은 지금 나만큼 강도가 높다. 아, 네. 정말 멋진 네. 남편. 그렇게 인정을 해주셔야 돼요. 뭐 예. 일주일이 아니라 한 달에 하루만 있어봐도 너무 강도가 높은 걸 제가 봤기 때문에 맞아요. 절대 그런 생각을 하지 말라고. 그게 아기 둘을 가진 엄마들의 상황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가족 전체에 좀 그런 협조와 아이디어와 그런 것들을 좀 고민을 많이 끌어내셔야지 네. 지금 하시는 일이 좀 잘 되고 또 잘 갔으면 좋겠어요. 정말. 네네. 네. 근데 그 첫째가 굉장히 기다리고 있다면서 둘째를. 뭐 본인이 아기 우유도 주고 잠도 재워주고 공부도 처음에는 다 가르쳐준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가요? 아니 근데 한 아이를 키우는데 네. 온 마을이 필요하다라고 하잖아요. 맞아요. 네, 네. 정말 많은 분들의 도움으로 현명하게 잘 키워내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겁이 살짝 났어요. 그래도 뭐 좀 든든하게 믿는 구석이 있을 것 같아요. 아, 그래도 뭐 가족들의 도움이죠. 네, 가족들의 도움이 없으면 정말 힘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맞아요. 홀로 육아하시는 분들을 정말 존경하게 되고 늘 박수 쳐드리고 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방송을 하다가 영역을 확장해서 또 페이지 터너 대표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래요. 저도 방송을 하면서 늘 불안하기도 하고 좀 다른 부분을 준비해야 되나 이런 고민 많이 하게 되거든요. 네. 방송하는 사람들 그 컨텐츠를 많이 접하다 보니까 네. 이런 부분에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갖고 있어요. 맞아요. 혹시 네. 주변에서 나도 이런 거 해도 괜찮을까요? 음. 라고 물어보는 그런 친구들도 있을까요? 네, 실제로 찾아오시는 분들도 많으시고요. 네. 뭐 만나면은 그런 고민들 늘 나누게 되는 것 같아요. 그 방송의 정말 장점 중 하나가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을 많이 만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만약에 새로운 도전에 대해서 할까 말까 고민이 된다면 음. 일단 해보는 게 좋은 것 같고요. 그 하는 방식이 이 직업에서 다른 직업으로 바로 갈아타는 것이 아니라 네. 겸업을 하면서 프로젝트 베이스로 하나 둘씩 새로운 영역을 한 번씩 해보는 거예요. 그 경험을 통해서 그런 일이 굉장히 재미있고 나에게 잘 맞는다라고 하면 조금씩 늘려가면서 네. 좀 다른 직업을 가져보는 것도 참 좋을 거란 생각이 들어요. 네. 근데 한 번에 훅 가려고 하면 늘 부작용이 생기기 마련인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네. 자, 그러면 내가 이 일을 하면서 이렇게 조금씩 해봤더니 반응이 오고 네. 아, 정말 잘했구나. 그런 생각이 언제쯤 들었을까요? 가장 이 일을 하면서 뭐 인상 깊었던 경험이나 보람 있었던 순간이 있었을 것 같아서 그럼요. 여쭤보고 네. 싶어요. 많은 사람들과 함께 협업을 하고 만들어 나간다는 것이 사실 쉽지는 않잖아요. 네. 근데 그런 공연이나 그런 강연, 전시 그리고 그 사람들의 개개인의 브랜딩을 도와드릴 때 네. 그분이 진짜 만족해 하시고 또 실제로 그 현장에 같이 일했던 스태프들이 일을 하면서 너무나 즐거웠습니다라고 말을 할 때 네. 정말 감사하더라고요. 예, 네. 정말 이상적이네요. 하지만 좋은 것만 늘 저는 성격의 장점이 네, 힘들고 뭐 나쁜 건 잘 까먹어요. 예, 예. 네, 그래서 참 좋은 성격이네요. 그렇죠. 네. 자, 이렇게 얘기를 쭉 들어봤습니다. 백기락 대표님, 네. 자, 이 직업에 대한 전망을 좀 해본다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앞으로는 이제 여러 사람이 함께 모여서 일을 하는 시대가 아니고요. 이제 누구나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의 시대로 오거든요. 네. 사무실도 필요 없어지고 도구들이 발전하면서 그 점에서는 페이지턴의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네. 한 사람에 초점 맞춰서 그 속에서 스토리나 컨텐츠를 끌어내는 일이에요. 음. 재능이나 역량이 없으면 힘들겠지만 유사한 역량이 있는 분이라면 이런 분들은 아마 넘쳐날 겁니다. 네. 그리고 컨텐츠가 좀 많은 분들이 있어요, 분명히. 네. 근데 그분에게 단 한 명의 페이지 터너냐? 제가 보기에는 그분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를 다 끌어내려면 한 사람에게 여러 명의 페이지 터너 같은 분들이 붙게 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네. 그래서 뭐 지금 미래 사회가 많은 직업이 사라지고 스타에게 집중되는 현상으로 해서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시는데요. 네. 그 스타가 한 명이 있기 위해서는 또 수백 명의 스텝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 중에 페이지 터너 역할들을 하는 사람이 한 명이 아닐 거라는 거죠. 그 점에서는 한 사람에게서 혹은 뭐 한 분야에서 컨텐츠를 뽑아내는 능력을 키우신다면 네. 이 직업은 아마 넘쳐나도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네. 그만큼 또 그 본인의 능력이 되게 중요한 거겠죠. 중요하죠. 네.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쭉 발전해 나갈 것 같은데 콘텐츠 분야의 창제가 생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많죠. 예. 이분들에게 또 팁을 주셔야죠. 예. 가장 중요한 팁을 드리자면 네. 컨텐츠는 팔리는 게 아니다예요. 예, 컨텐츠는
팔리는 거의 핵심 요소지 컨텐츠 자체로 팔리지 않습니다. 네. 컨텐츠를 포장을 해야 돼요. 예. 아까 이제 여러 행사들을 하셨을 때 많은 컨텐츠가 들어있을 건데요. 사람들은 사실 그 컨텐츠 잘 몰라요. 우리가 네. 차를 사거나 스마트폰을 살 때 그 속에 무슨 컨텐츠가 담기는지를 알기보다는 그 제품에 사실 집중을 합니다. 그 행사에 집중을 하고 그 이벤트에 집중하기 때문에요. 어떻게 보면 포장, 디자인이 사실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네. 하죠. 그래서 그 컨텐츠를 잘 살리는 디자인, 프로덕트 이런 것들을 얼마나 잘 표현해내느냐가 일단 가장 중요하고요. 두 번째로는 컨텐츠는 유효기간이 있어요. 네. 그래서 참 많은 분들이 재밌게도요. 좋은 컨텐츠를 가지면 평생 쓰려고 하세요. 아, 그럼 좋죠. 근데 지금 시대가 그 어떤 스타도 그 어떤 대기업도 평생 동안 하나의 컨텐츠로 갈 수가 없습니다. 네. 롱런하신 연기자들을 보면 본인의 컨셉이 바뀌어요. 네. 핵심 역량이 바뀌어요. 예. 물론 연기자라는 그건 안 바뀌는 것 같지만 실은 그분이 20대 때, 40대 때, 60대 때 맡았던 컨셉이나 이런 게 다 바뀌기 때문에요. 그 점에서는 지금 어떤 컨텐츠로 내가 좀 일이 잘 된다면 이 컨텐츠의 수명에 떨어지면 무엇을 할 것인가를 늘 고민을 해야 되죠. 그래서 플랜 B, C, D까지가 이게 A가 되니까 이걸 버리는 게 아니고 항상 준비하고 있어야 되죠. 네. 그러니까 지금 컨텐츠 수명이 내일 갑자기 사실 사라질지도 몰라요. 네. 그런 점에서는 항상 다음의 컨텐츠. 아까 미래를 많이 보신다고 하셨는데 한 3개쯤? 예, 지금 컨텐츠가 사라지고 나면 이 3개 정도는 앞으로 내가 준비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신다면 컨텐츠를 무기로 삼는 것 자체는 평생 할 수 있는 직업이 될 수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도현영 대표님의 계획도 좀 들어봐야겠어요. 네. 알랭드 보통이 한국에 와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선함을 파는 기업이 되어라. 그리고 사람들은 늘 요즘 두려움 그리고 불안을 많이 느끼잖아요. 네. 다 관계에서 오는 문제들인데요. 이 관계에서 해결할 수 있는 솔루션을 내는 기업이 된다면 오래 갈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작가여서 유심히 들었었는데요. 네. 저도 바로 그런 일을 하고 싶어요. 사람들에게 위로를 주고 위안을 주는 하지만 그들을 행복하게 만드는 그런 일들을 하고 싶습니다. 앞으로 속도가 잘 날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더디더라도 제가 하고 싶어하는 그 선함을 전파할 수 있는 그 중심을 잃지 않으면서 새로운 컨텐츠들을 많이 만들어내고 싶어요. 네. 또 장점이 사람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다양한 사람들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 또 장점들이 많기 때문에 재미있는 것들을 많이 만들어낼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네. 열심히 할게요. 네. 그 좋은 사람 주변에는 항상 좋은 사람이 함께 하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언니 옆에, 그 대표님 옆에는 항상 좋은 사람들로 그 시너지를 키우는 일들을 해 나갈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이제 지연 씨와 백 대표님도 네. 저의 이렇게 그럼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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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광입니다. 함께 해주시기를 네. 바랍니다. 네, 물론이죠. 자, 콘텐츠 분야의 창직을 준비하는 후배들이 있을 거예요. 이 후배들에게 한마디 해주세요. 네. 늘 깨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해요. 저도 네. 선배들한테 늘 들었던 말이고요. 근데 깨어 있는 것 굉장히 힘든 일이거든요. 아침에 눈 뜨면서부터 나는 어떤 생각을 했었는지, 지금 걸어가면서 내 눈앞에는 어떤 것들이 보이는지 관찰력도 매우 중요하고요. 네. 사람을 만났을 때 배우고자 하는 마인드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관찰력과 늘 깨어 있는 마인드가 있다면 함께 잘 해나갈 수 있지 않을까. 저도 지금 말하면서 다짐하고 있는 말이에요. 네, 함께 잘 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방송을 할 때도 느꼈어요. 항상 예쁘고 방송도 잘하고 결혼도 하고 아기도 낳고 저보다 항상 한 발짝, 두 발짝, 세 발짝씩 앞서 나가는 그런 언니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역시나 대단합니다. 오늘 얘기 나눠보면서 참 대단한 일을 하고 있구나. 앞으로도 많이 기대를 해봐도 되겠다. 열심히 할게요. 예, 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앞으로 더 존경할 수 있는 모습 많이 보여주길 기대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크레벤 지식서비스 백기락 대표 그리고 페이지 터너 도현영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도구 브리더란 직업에 대해 알아볼까요? 브리더란 동물을 번식하는 사람을 뜻하죠. 즉, 도구 브리더란 순수 혈종견을 사육해 종모견에게 자견을 갖게 하는 일을 하는 사람을 일컫는데요. 도구 브리더는 강아지의 단순한 교배가 아닌 순수 활동성을 지키기 위해 번식 계획과 전략을 가지고 교배도 전문적으로 실시하고요.
강아지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도그쇼에 출전시키기도 합니다. 그러려면 강아지를 사랑하는 마음은 기본이고 그 견종이나 브리딩에 대한 탁월한 전문 지식까지 가지고 있어야겠죠? 도그 브리더는 우수한 품종견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고 개량하고 널리 번식하는 일을 하기도 하는데요. 일상적인 업무는 식사 준비와 견사 청소, 운동 등 기본적인 돌보기겠지만 도그쇼에 출전하기 위한 쇼 매너 훈련인 핸들링, 미포 손질인 그루밍 등도 도그 브리더가 담당합니다. 또한 중요한 직무인 브리딩을 위해서는 항상 복수의 종모견을 소유해야 합니다. 직접 종견을 소유하거나 종모견이 출산을 할 경우에는 한 번에 10마리 내외의 개들을 돌봐야 하니 만만치만은 않을 것 같은데요. 특히 노견이나 임신견, 갓 태어난 자견 등은 특별한 배려가 필요하기 때문에 정신적, 육체적인 피로가 따를 수 있다는 것 감안해야겠고요. 견질 향상을 위해 강습회나 세미나에 참가하는 한편 정기적으로 국내나 해외 도그쇼에 애견을 출전시키기도 하는 등 그 활동 영역은 매우 광범위한데요. 현재 도그 브리더의 형태는 대규모 번식을 하는 브리더와 취미로 번식을 하고 있는 브리더 등 다양한 편입니다. 대부분이 반려동물을 키우던 사람들이 애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그만큼의 전문 지식이 쌓여 애견 가치를 높이려는 일에 참여하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도그 브리더의 길로 접어드는 경우가 많다 보니 아직 특별히 필요한 자격 요건이나 등록 의무는 없는 상태인데요. 하지만 기본적으로 강아지의 성격과 체질, 신체 구조 등에 대한 공부는 필요하겠죠? 자신이 브리딩하고 싶은 견종에 대한 전문 지식과 스탠다드에 대한 공부도 필수적으로 따라야 하고 그러려면 우수한 견종을 잘 관리하고 있는 도그 브리더에게 자문과 전문 지식과 노하우도 배워야 합니다. 특히 우수한 개를 작출하여 번식하는 컵넬에 더욱 관심을 갖고 방문하는 방법을 권해드릴게요. 그렇더라도 일상적인 경비 외에 도그쇼 출전에 필요할 경비나 의료비 등의 지출을 감당할 정도의 경제적 기반이 있어야 한다는 것은 명심해야겠죠? 네, 창직 리포트 직업의 발견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창직의 핵심 역량은 남다른 시각을 키우는 거겠죠. 자, 문제 해결 과정에서 창의성을 접목해서 나만의 창직 아이템을 만들 때 바로 창직의 힘이 될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이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